그러니까 이제 부산 북구 갑, 이것도 걱정이 많이 되시죠?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이제 제가 부산 북구 갑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선거 시작하기 전에 제 촉이 이게 지는 판인 것 같아. 그 지는 판인데 굳이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 그 뭐 하정우 찍지 말자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제가 뭐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정일님, 네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는 판인데 그 뉴 이재명 친명 유튜버들이 그 하정우 찍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진 것처럼 나중에 이게 명분이 돼버려요. 그렇잖아. 막 그런 캠페인이 벌어지면 하정우 찍지 말자라는 캠페인이 벌어지면 나중에 이제 왜 졌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밍밍이님, 김용남 꼭 이겨야 하니까 걱정돼요. 아니 꼭 이긴다니까 뭘 그렇게 걱정을 해.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 친명 진영에서 뭐 하정우 찍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면 만약에 선거를 지게 되면 누구 책임이 됩니까, 여러분? 그 정청래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 가만히 있는 사람 꼬드겨가지고 출마시켜가지고 떨어뜨리게 만든 이게 정청래 책임이 되잖아. 근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하정우 져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거는 이제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심 지역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 한동훈이가 당선되는 꼴을 우리가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관심 지역구이긴 하지만은 이게 보수 진영 전체에 명운이 걸려 있는 선거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평택이 중요한데 보수 진영에서는 특히 장동혁이 개똥볼을 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이라도 살려놔야 보수 진영이 뭔가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발판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부산 북구 갑이 보수 진영 전체에 운명이 걸린 중요한 선거가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결집을 할 수밖에 없어. 뭐 초반에는 뭐 후보 단일화를 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후보 단일화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리면은 보수 진영이 이제 결집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부산 북구 갑이 밭이 좋은 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밭갈이라고 안 하기로 했지, 그죠? 모내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모내기를 하셨으니까 우리는 뭐를 심어라 이렇게 해야 되죠. 애초부터 쉽지 않은 지역구야. 그래서 전재수였기 때문에 이기는 지역구지. 누가 나가건 전재수가 아닌 후보가 나가가지고 이게 이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판에 하정우를 꼬드겨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의 무슨 대리전처럼 이런 선거를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저도 그래서 출마할 때 반대를 강하게 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쉽지 않은 싸움이다. 근데 하정우가 정치 초짜인데다가 한동훈이라는 어쨌건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우리한테는 조롱거리지만 그쪽에서는 희망등이잖아요. 희망등. 장동혁이 저 개똥볼을 차고 있는 상황에서 희망등이잖아. 한동훈을 어떻게든 살려보자. 그러고 결집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무리수를 둬가지고 결국은 힘든 상황을 정청래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에 우리가 껴들어가지고, 그죠? 우리 친명들이 껴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정우 찍지 말자, 정청래를 심판하자, 이건 아니에요, 그죠? 한동훈도 이 기회에 보수 진영을 우리가 이제 박살을 내야 되니까, 한동훈이 되면 안 되지. 우리는 이제 하정우를 찍어야 되는데, 애초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거 만약에 지면은, 이것도 정청래 책임인 거야. 무조건 정청래 책임인 거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 일단 좀 보내드릴게요. 여기 우리 박랑시인님이 최한욱 씨 이번 부산 민심은 틀려요. 난 부산 시민 믿어요. 이길 거라고. 너무 비관적인 예상 그만하셔. 짜증날라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데이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그냥 본인의 바램을 정치평론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희망사항을 평론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 내가 뭘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애초부터 그런 싸움인데 그런 싸움을 객관적으로 안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야. 공천 과정을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희망회로 돌리면서 이길 거야. 부산 시민을 믿어요. 이러면 믿어져요? 데이터가 그렇게 안 나오고 애초부터 힘든 싸움이었다니까. 그걸 우리끼리 믿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이게? 털레반인가?
자, 일단 여론조사 보세요. 이게 지금 믿음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이번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 북갑 상황을 보겠습니다. 하정우 민주당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5차 범인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는데요.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교육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 여론조사는 이달 중순부터 격차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 16일과 17일 조사 결과는 하정우 민주당 후보 39%,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20%, 한동훈 무소속 후보 33%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17일부터 19일 조사에서 하 후보 32.9%, 박 후보 20.5%, 한 후보 34.6%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선전은 주 후반에도 이어졌습니다. 사전투표를 일주일 앞둔 22일부터 23일 조사 결과 하 후보 35%, 박 후보 19%, 한 후보 36%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에서 그래도 보수의 싹은 하나 살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걸 정서적으로 호소하는 측면,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그러니까 그게 조금 호응을 얻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한동훈 캠프가 자원봉사자 쉼터를 선거사무소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박민식 후보는 여론조사 표본이 정치적으로 오염돼 있다며 실제 민심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 진영 단일화에 대해 한동훈 후보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박민식 후보는 확고부동하게 0%라고 선을 그은 만큼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대체적입니다. 자, 지난 주말부터 한동훈이 이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 물론 뭐 전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이제 딱 붙었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승패를 알 수 없는 그런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박민식의 표가 빠질 거예요, 지지율이. 그걸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그러니까 평택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평택은 좀 상황이 다르긴 하죠. 조국 지지층들이 김용남 후보로 지금 이동할 가능성이 좀 낮긴 한데, 보수 진영 유권자들은 어쨌건 이겨야 된다, 하정우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전략적 후보 단일화 투표를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한동훈은 박민식 표가 한동훈으로 이동하게 될 이럴 가능성이 이제 점점 높아질 겁니다.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한동훈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응? 그냥 우리끼리 희망회로 돌린다고 이길 상황이 아니야. 지금 민주당에서 총력 집중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하정우를 지금 놔두고 그냥 방치를 해놓다시피 하고 있잖아. 뭐 방치. 근데 이게 참 어폐가 있네. 또 민주당에서 도와줘봐야 이게 도움이 안 되니. 그럼 전재수 후보가 도와줘야 돼요. 뭐 대통령께서는 뭐 지금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전재수 후보가 진짜 한동훈 업어서 이거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 그래서 이 한동훈을 지금 살려줄 수가 없잖아, 우리가. 총력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 이게 튀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게 여론조사 털에서 오늘 했어요. 여론조사 털은 당연히 이게 털레반들이 많이 응답률이 높은 이런 여론조사인데, 여기서도 하정우가 41.7%였다가 36.9%로 줄었고, 한동훈이 32.2%였는데 36.3%로 완전히 붙어버렸어, 완전히. BT님, 버스로 불러서 불법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직접 보니 엄청 대박이긴 했습니다. 엄청 선거운동원 끌고 다님. 그러니까 지금 대선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조국하고 한동훈이 대선을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도 보수 진영의 한동훈 지지층들과 친가발계죠. 가발계가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털에서도 지금 이 정도 나왔으면은 이거는 그냥 붙었다고 보는 게 맞다. 근데 점점 쉽지 않은 게 박민식 표가 한동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총 결집을 해야 된다, 지금. 총 결집을 해야 겨우 이길까 말까. 우리가 이제 평택 쪽에 많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평택도 중요하지만은 이거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한동훈이 살려두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최대한 모아서 하정우가 좀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정청래는 이런 상황을 몰랐냐고. 왜 이 어려운 싸움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누가 되도록 하냔 말이에요.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에 하나 지면은 이거는 정청래 책임이다. 만약에 부산 북갑, 아까 뭐 전북 얘기도 했는데, 전북에 패배를 해도 정청래가 사퇴를 해야 되지만, 부산 북갑을 패배를 해도 저는 정청래가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정청래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정치 경험도 없는 사람을 어쩌건 저쪽 편에, 저쪽 당에 대선 후보급하고 붙이는 게, 정치 신인과 나름 국민의힘 당대표도 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을 전국구급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붙이는 게 이게 이길 싸움이 되냐고. 정청래가 처음부터 판을 잘못 짠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역사적인 최한욱TV 동접 8,000을 넘은 역사적인 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진짜 뭐 제가 백도 없고 줄도 없는 사람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백도 없고 줄도 없는 게 아니죠. 손자가 있습니다. 저는 손자가 있어요. 손자가 백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아껴주신 덕분에 참 이름 없는, 어찌 보면 평론가가 오늘은 이제 뭐 민주 진영을 빅스피커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위치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 2021년이죠. 2021년에 대통령 출마하셨을 때 처음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동접자 30명, 뭐 10명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뭐 지금은 4년 만에 동접자 30명, 50명이, 그때 그래서 별명이 있었습니다. 최한욱TV 시청자들을 공구리 30, 공구리 50이라고 그랬어요. 그 대신 그 30명, 5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부터 방송을 보신 분들도 지금 뭐 꽤 있으실 거예요.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출발을 해서 오늘 이런 동접 8,000이라는 이런 영광까지 여러분들이 안겨주신 거 제가 진짜 감사 인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더 격조 높고 수준 있는 그러한 평론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더 정진하고 더 공부하고 더 낮은 자세로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